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들 초반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따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어떤 집합이죠. 어떤 집합인데 이 친구들은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을 토폴로지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저희는 집합이죠, 이것도.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의 집합인데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을 저희는 오픈셋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의 어떤 개념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실 텐데 정의가 있다는 거랑 어떠한 대상이 그 정의를 부합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집합, 부분 집합을 가져왔을 때, 어떤 집합을 가져왔을 때 이 친구가 오픈셋인 걸 보여라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T라고 하는 토폴로지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걸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주 크나큰 문제가 있죠. 바로 이 토폴로지라고 하는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저희는 전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게 주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찾을 수 있겠죠. 어떤 그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저 친구는 저 토폴로지에 들어가는 친구야 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폴로지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전혀 몰라요. 다만 저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집합들을 어떤 규칙에서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그게 바로 베이시스랑 서브 베이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랑 서브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폴로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우 다룰 때는 항상 저 베이시스 엘리먼트, 서브 베이스 엘리먼트만 다루면 되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모든 오프셋을 다룰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이시스가 좀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건데 좀 바꿔 말하면은 베이시스로 만들어진 그 토폴로지는요 오픈셋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실수 공간에서의 오픈셋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한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딱 나왔을 때, 아, 얘는 바로 보자마자 오픈셋이야. 아, 얘는 보자마자 바로 오픈셋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거 어떤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게 지금 이 엑서사이즈 13.1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되게 자주 볼 그 방식일 텐데, 접근 방식인데, 어떤 정의를 내리고요. 그 정의를 체크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을 써요. 그런 게 되게 자주 나타나니까 이런 거 한번 나왔을 때 이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다른 수학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1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오픈셋이 어떤 셋이 오픈셋임을 보이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일단 이 마지막 부분 이 중간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중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원소 X, A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적절한 오픈셋 U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 끝에 부분이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을 하는 그러한 오픈셋 U가 X마다 존재한다. 이러면은 사실 A는 오픈셋이다. 라는 걸 보이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정의상 자연스럽죠. 왜냐면은 오픈셋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그러한 UX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UX라고 할 때 X는 그냥 인덱스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X마다 어떤 오픈셋을 찾아요. 그러면은 저희 클레임은 A라고 하는 친구가 이러한 UX들을 전부 합집합시킨 거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A가 오픈인 거는 토폴로지의 정의상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면은 오픈셋들의 아비터리 유니온은 항상 오픈셋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A가 오픈인 걸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싶지만 사실 보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집합론적으로 당연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집합이 같다라는 거 보일 때는 한쪽 방향이 서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분 집합 관계에 속한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건데 먼저 오른쪽에서 어떤 원소를 뽑으면은
이 y는 어떤 ux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ux는 a의 부분집합이죠. 따라서 y는 a의 원소의 y는 a의 원소다라는 거 보일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친구가 편의상 얘를 오른쪽 u라고 쓸게요. u라고 하는 친구가 a에 들어간다 라는 반향을 보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반향은 그렇게 보이면 되고요. 두 번째 반향 같은 경우에는 x를 뽑으면 되죠. 그러면 x는 ux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얘는 u의 부분집합이죠. 왜냐면 정의가 그렇게 잡아놨어요. ux라고 하는 친구를. 따라서 두 번째 반향 보이기 때문에 a랑 u가 같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요. u가 오픈이다. 즉 u가 토폴로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과 동치인 조건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exist 어떤 편의상 ux라고 쓸게요. 얘도 오픈이에요. such that ux에 포함되고 다시 u에 포함되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게 u가 오픈인 거랑 동치가 되는 거죠. 지금 한쪽 반향만 보였지만 반대쪽 반향은 너무 당연한 거죠. u가 오픈이면은 이 ux를 전부 u로 잡아버리면 돼요.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치 조건이고 사실상 어떤 셋이 오픈인 거 보일 때는 항상 이 방식을 애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토폴로지에 들어간다는 말은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란 말은 직접 못 구할 때가 많다는 소리죠. 따라서 이 오픈셋을 잡는 오픈셋이라고 하는 걸 보이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뒷문장이라는 거고, 이 뒷문장은 책에서도 별말 없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